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사주 공부하시냐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공부할 때 어떤 때는 잘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경지까지 오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을 반복해서 겪게 되면서 그 사주 푸는 실력이 아마 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그 사주 푸는 방법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고요. 사주 푸는 방법을 아는데 이 네 기둥의 8글자가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사주 명식을 몇십 개를 백지에다 적으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십성을 빨리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필로 하신 다음에 다 지우고 또 지우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또 보고 적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은 십성이 바로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사주 보는 시간이 늘어지고 이거 보다가 보면 이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한눈에 8글자가 몇 개 안 되지만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많이 거쳐야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사주를 보면 바로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 앱에 보면은 그 사주 명식의 십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오행도 색깔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익숙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막상 이렇게 백지에다가 사주 명식을 써놓으면은 풀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면은 사주를 못 보게 되고요. 항상 사주를 공부할 때는 백지나 간명지를 본인이 별도로 만들어서 어디다 명식을 쓴 다음에 사주 푸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사주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자평진전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자평수록 39편에 해당되는 심여천 선생의 오리지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설하고 선생의 자평진전 평주에 보면은 원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인이 거기에 해석을 한 평주,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원문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설하고 선생의 주석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잘못한 게 용신을 5가지로 하는 바람에 대부분 우리나라 사주 보시는 분들이 신강신약으로 많이 보시면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신강신약을 선생은 신강하게 보고 제자는 신약하게 볼 경우에 누가 맞습니까? 얼마나 신강해야지 신강하고 얼마나 신약해야 신약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오로지 용신은 월지를 중심으로 월지에서 수출된 기운을 잡아서 해야 된다. 용신이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기운이 아니라 내가 좋든 안 좋든 내가 부여받은 월지와 월지에 투출된 기운이 내가 써야 될 기운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팔자용신 전구월령이라는 그 문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조우가 좋으면 조우가 좋은 거지 그것이 용신이 될 수 없으며, 통관이 좋으면 통관이 좋은 거지 통관 용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설하고 선생은 그걸 용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마치 용신이 여러 개가 된 것처럼 조우도 용신이 될 수 있고 통관도 용신이 될 수 있고 병약도 용신이 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립니다. 좋은 건 좋은 거고 용신은 별도로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살이니 물상이니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지가 올랐을 때 참고 삼아 첨부시키면은 사주 감명의 기법이 상당히 늘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걸로 공부를 하시면 사주 풀질 못합니다. 기본 공부는 자평진전을 가지고 하시고 거기에다 신살도 대입하시고 12운성도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물상도 대입하는 것은 좀 고급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푸는 것처럼 용신을 중심으로 풀어야 되죠. 월지, 여기 보면은 목극토에서 정제격이죠. 그리고 여기에 지장가는 정을기가 되죠. 정을기. 그러면은
이 정제격에 투출된 기운이 뭔가 우선은 항상 본기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본기인 기토가 투출됐으니까 이 사주는 제격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정제를 쓰는 사람은 정확하고 꼼꼼하고 계산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좀 소심하고 그런 성향이 많죠. 우리가 흔히 직장인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지는 이 월지는 본성이 되고요. 일지는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이 맞거든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 남편이 뭐래도 당신 그거 틀렸어. 내 생각이 맞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성향이 많은 그런 그 기운이 편제입니다. 일지에 만일에 상관이 있으면 변덕이 심하고요. 일지에 편인이 있으면 의심이 심하고 일지에 정관이 있으면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고 일지에 살이 있으면은 자기 자존심 꺾이면서는 어떤 일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일지에 정인이 있으면은 착한 사람이고요. 어떤 인정에 끌려서 좀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일지에 뭐 비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남이 어떻게 하는데 이런 성향이 강하고 남하고 비교하는 걸 좀 잘하고 이런 그 성향을 보인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로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은 제격입니다. 이 제가 이 관을 보는 건 상당히 좋지요. 내가 재물도 벌고 명예 지위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정관이 좋은 건 뭐냐면 내 재물을 지켜준다는 게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인겁재가 목극토에서 내 재를 항시 노리고 있는데 이 관에서 이것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어떤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있으면은 내 재물이 깨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관을 버리고 독립적으로 자기가 뭘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사주는 병화가 들어와 가지고 병신합이 될 경우에는 목극토가 바로 되죠. 그때 패가 나는 겁니다. 그 병화가 되는 날은 끝자리 연도가 육자로 들어올 때가 병화가 들어오는 해죠. 2006년, 2016년, 2026년, 2036년.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끝자리 연도가 4로 끝나는 해는 갑입니다. 그 갑을 병정하면은 4, 5, 6, 7 이거 해가지고 그 갑사의로 병육 정칠 무팔 기구 경은 0이죠. 신일 그래서 임이 개 3이죠. 임계하니까 임이 2고 개가 3입니다. 이런 끝자리 연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이 사람은 매년 육자가 들어오는 그 해가 패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런 때는 뭐 하냐, 뭐 어떤 일을 벌리거나 그러지 말고 투자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도 말고 보증 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지도 보면은 식신이 이렇게 생재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식신 생재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계속 모으는 어떤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식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케어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듣고요. 사람 반듯하고 그 다음에 재라는 것도 현실성도 있죠. 현실을 잘 자각해가지고 상황 대처 능력도 좋고 이 사주로만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간목도 여기 을목이 있어서 이 월지에 뿌리가 두기 때문에 다른 데 뿌리 둔 것보다는 좀 강하겠죠. 그래도 재관 식상이 이렇게 있으면 더 뿌리가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더 격이 높아졌을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 무인성 사주죠. 이 수기운이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물기운을 반기죠. 여름에 태어난 그 갑을 먹은 조후를 우선 본다. 그래서
수기운이 있었어야 좋은데 수기운이 없는 게 제일 아쉽습니다. 여자한테 수기운은 그 임신하는데도 해당이 되는 그러한 어떤 기운이기 때문에 이 수기운이 필요한데, 다행히 이 40세부터 이 그 수기운이 들어와서 이 때가 상당히 좋죠. 용신 이전에 조후를 우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용신도 만족하고 조후도 만족할 때는 더블로 그 발복을 하는 거고요. 용신을 만족 못하더라도 조후만 만족하더라도 이때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관방을 흐르니까 토기운이 재인데 관을 보면 좋죠. 그래서 금기운도 좋다. 말년에 비겁방은 비겁이 재를 극하니까 좋을 건 없다. 이렇게 그 보여지는데, 이때도 또 이 사화가 있어서 목생화 화생토로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용신이 있으면 용신을 도와주는 상신이 뭐냐를 봐야 됩니다. 용신만 있고 상신이 없고 기신만 있으면은 사주가 좋아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화, 이렇게 상신이 있기 때문에 비겁방이 오더라도 목상과 화생토를 돌려 세우기 때문에 안 좋은 가운데서도 크게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재물의 손상수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커버하고 잘 지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주를 풀 때는 용신을 먼저 찾아야 되고요. 용신을 도와주는 상신이 뭐냐를 알아야 되고, 그 상신이 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병이 되는 기신을 찾아서 그 세 가지 기운의 상관관계를 푸는 게 사주를 푸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이 연습하면 여러분들이 사주 푸는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로만 보면은 크게 문제 없고 운의 흐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주고요. 어렸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병신합이 되니까 이때는 관이 잡히고요. 이렇게 살이 들어와서 재생살되는 건 좋지 않죠. 그때도 여기 식신이 어느 정도 커버는 하지만 어쨌든 이 용신에 먼저 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은 잡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재가 겁재가 재를 극하니까 내가 원하는 쪽의 학교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살이 들어와서 재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그 수학과를 가게 됩니다. 수학과를 가서 그 경제학을 부전공을 한 그런 이제 친구인데요. 그 수학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되죠. 정제 였다가 살까지 결합되어 있으니까 능히 그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어떤 그 재를 그 하는 그 보는 그런 쪽에 어떤 그 저걸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인회계사 공부를 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뭐 금융감독 같은 데 들어가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관도 좋고, 재도 괜찮고, 그래서 능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사주하고 본인의 어떤 그 공부의 능력은 또 다른 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살 때부터 지금 이제 대운이죠. 이 정유대운은 이 그 상관생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관이 들어와서 내 관의 뿌리가 되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이 19대운도 지금 좋은 대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29대운에 그 재가 들어오는 건 좋죠. 그 제격에 재가 들어오는 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39대운, 이때는 이제 내 조후가 만족되니까 이렇게 이 그 천간으로 재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요. 해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간목에 장생이 되죠. 해는. 그래서 내 뿌리가 되는 그런 뿌리가 더 들어오는 것도 좋고, 이 그 여름나무가 그 물을 봐서 좋고, 그래서 40대 그 다음에 50대는 이 경자대운인데 지지로 자수는 괜찮은데 이 경금이 들어왔을 때 을경합이 될 것인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건인데요.
그냥은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을목은 경금을 을경합하고 싶어도 신금이 이렇게 극하는 상태라 힘이 없어요. 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합이 불합이 됩니다. 그런데 세운에서 만일에 수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게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을경합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는 좋아지는 거죠. 조후도 만족시키고 이 그 겁재 합살이 되니까 양인겁재가 합살하니까 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운뿐만 아니라 세운까지도 잘 살펴서 감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세운까지 다 들어가면은 그 뭐 1시간 정도 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시간 관계상 저는 대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대운과 세운을 함께 보면서 푸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59대운도 이 신축이 들어오면은 이 축은 재가 들어와서 좋지만 축술미 삼형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내 배우자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관이 하나 있는데 또 관이 들어오면 중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직업적으로도 축미충에서 이 59부터 69 사이에 내 직업적으로 전직이나 이직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내 그 이 배우자궁을 그 충하기 때문에 축술미 해가지고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사이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주다. 특히나 이 사주는 사술 원진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배우자하고 소원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내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육친적인 것은 내 성공 유무와 다르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육친적으로는 항상 배우자하고의 어떤 사술 원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사주는 궁합을 반드시 보고 결혼을 해라. 오화가 있는 일지에 오화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 좋겠죠. 오술 합이 되니까 오화가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나하고 합도 되고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지요. 그리고 대신 이 사주는 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술축이 되니까 이때 되면 이별을 내지 이혼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축이 있어도 안 좋습니다. 여기서 대운에서 축이 들어오고요. 내 배우자가 축술형이 되고 세운에서 축 3번을 때리면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주는 나하고 합이 잘 맞는 친구들을 하고 살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여기 오가 있는 친구하고 지지에는 뭐 유금이 있거나 그래 사유합되고 인호수로 합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그림이고 이 배우자궁만이라도 합이 잘 되는 친구하고 만나면은 또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묘진을 흐르면 이제 비겁방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겁방은 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 수기운은 다 괜찮고요. 여기 이제 89대운에 보면은 갑진이 오면 이제 갑기합되고 진술축이 되죠. 이때 뭐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고 뭐 나도 그때는 나이가 한참 되니까 이때의 어떤 그 운은 크게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정도 이해해가지고 비겁이니까 이때는 뭐 내 돈 쓰면서 살면 되더라도 이 식신이 있어서 패가 나도 크게 패가 나지는 않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사주는 뭐 참 괜찮게 가지고 태어난 친구다. 다만 그 요 부분 이 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을 만나면은 상당히 진짜 그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서로가 떨어져서 지내는 게 그 난데 그걸 피하려고 그러면 나하고 잘 맞는 뭐 갑오일주라든지 뭐 아니면 경오일주라든지 뭐 이렇게 그 만나면은 오술 합의돼 가지고 또 잘 만나는데 또 청가는 경오일주면 또 금극목에서 또 치고 있으니까 뭐 병오일주도 괜찮겠죠. 이런 식으로 이 그 지지의 일지에
그 일지하고 시제에 합의되는 친구를 만나면은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고 사주도 괜찮게 가지고 태어난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한번 오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